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들의 세액 부담을 완화하고자 여러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 항목이 확대되고 신설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관련 공제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무주택자와 주택 구매자, 월세 거주자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부분입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즉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으로는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기준 충족이 되는 1주택 소유자가 있습니다. 또한 대출주택 기준이 기존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 상황 대출만 해당됩니다. 공제 한도로는 10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은 기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15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은 기존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복합대출은 기존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주요한 변경으로 기존 대출을 신규 대출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 공제가 연계된다는 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택청약 종합저축소득 공제 부분입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통해 무주택 근로자가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경우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공제 대상으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이며 가입 조건은 기존 그대로 유지됩니다. 공제 한도로는 기존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며 이에 따라 최대 공제 금액이 연 96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증가됩니다. 다음으로 월세액 소득 공제 부분입니다. 월세를 납부하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공제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공제 대상으로는 총 급여 기준이 기존 7천만 원 이하에서 8천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월세 공제는 전 월세 계약서 상 주택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하며 주소가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제율은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공제율이 12%이며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해서 8천만 원 이하는 1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는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다음으로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료 공제 부분입니다. 임차인이 임대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가입한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료에 대한 소득 공제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공제 대상으로는 무주택 근로자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자이며 공제 한도는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부분입니다. 전세 대출을 받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 공제가 제공됩니다. 공제 대상으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이며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공제 한도는 연 최대 300만 원입니다. 연말 정산주택 관련 공제 부분의 공통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득 공제 적용을 받으려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월세 공제는 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세 번째로 무주택 요건과 소득 요건이 각 공제 항목별로 다르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 주택 관련 공제 부분 관련 효과적인 활용 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월세를 이체 기록으로 남기기입니다. 월세 납부를 카드나 계좌 이체로 기록하여 증빙 자료를 확보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주택 청약 저축 적극 활용하기입니다. 한도가 늘어난 만큼 저축 금액을 조정하여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출 구조를 최적화시키기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으로 조정하면 공제 혜택이 더욱 커집니다. 다음으로 신용카드 및 소비 관련 공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제율이 확대되고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 공제율은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 영수증은 3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이용 금액은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 금액은 40%입니다. 공제 대상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 급여가 5천만 원일 경우 1,250만 원을 초과한 사용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 한도는 소득 수준 및 신용카드 사용처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본 한도를 살펴보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까지입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해서 1억 2천만 원 이하는 250만 원까지입니다.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는 200만 원까지입니다. 특별 한도를 살펴보면 전통시장 사용액은 추가 100만 원까지입니다. 대중교통 사용액은 추가 100만 원까지입니다. 총 합의 최대 한도를 살펴보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항목을 포함하여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이용 금액의 소득 공제 부분 중 해당 소비를 하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 대해 추가적으로 소득 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앞에서 살펴본 내용대로 30%이며 공제 한도는 기본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도에 포함됩니다. 연말 정산 신용카드 및 소비 부분의 공통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발급된 카드 사용액만 공제됩니다. 두 번째로 가족 카드 사용액도 본인의 총 사용 금액에 포함되며 이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총 급여 25%를 초과하지 못한 경우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신용카드 사용액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부분입니다. 변경 내용으로 만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공제 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자녀 1명당 연간 공제 한도가 있었으나 이제 의료비로 지출한 전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으로는 만 6세 이하, 즉 자녀가 7세 생일이 되기 전까지의 자녀를 둔 근로자입니다. 다음으로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소득 기준이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만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소득 기준이 폐지가 되어 모든 근로자가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으로는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출한 근로자이며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공제 한도로는 최대 200만 원까지입니다. 공제 요건으로는 출산일이 속한 연도에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출한 경우만 해당되며 산후조리원은 보건복지부 등록기관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난임치료비 공제율 상향입니다. 난임치료비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되었습니다. 공제 대상으로는 난임 진단을 받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중증 질환과 희귀 질환 의료비 공제율 확대입니다. 변경 내용으로는 일반 의료비는 15% 공제가 적용되지만 해당 질환자의 경우 20%까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으로는 본인, 배우자, 직계 존속 및 빗속 중 중증 질환이나 희귀 질환 진단을 받은 자가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부분의 공통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공제 대상은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및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의 형제와 자매에 대해 의료비 지출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의료비 공제는 근로소득 금액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의료비 항목별 공제율을 살펴보면 일반 의료비는 15%, 난임치료비는 30%, 중증질환과 희귀질환자 의료비는 20%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의료비 관련 지출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 가능하지만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비는 별도로 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산후조리원 비용은 해당 기관의 등록 여부와 함께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미용, 성형 등 치료 목적이 아닌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으로 가족 관련 공제 및 지원 확대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과 보육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주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녀 세액 공제 확대 부분입니다.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세액 공제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공제 대상으로는 7세 이상 자녀가 해당이 되며, 즉 연령 기준은 연말 기준 만 나이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7세 미만 자녀는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보육비나 의료비 관련 공제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시면 되며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고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며 동일 세대에 속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별도 세대일 경우에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공제 금액은 자녀 수에 따른 공제 금액이 확대됩니다. 자녀 1명은 15만 원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는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는 기존 자녀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다음으로 자녀 출산 또는 입양 시 추가 세액 공제 부분입니다. 공제 금액으로는 첫째는 200만 원까지이며 둘째는 300만 원까지입니다. 셋째 이상은 500만 원까지입니다. 적용 조건으로는 출생 연도 또는 입양 연도에 한해 한 번 적용이 되며 입양의 경우 법적 입양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해당 연도에 추가로 3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자녀 세액 공제 강화 부분입니다. 자녀 3명 이상 가정에 대한 추가 혜택으로 기존 세액 공제 금액이 자녀 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구조에서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공제 혜택이 대폭 증가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자녀 교육비 공제와의 연계 부분입니다. 자녀 세액 공제는 교육비 공제와는 별도로 적용되며 교육비 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 한도는 초중고등학교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까지입니다. 대학생 같은 경우 자녀 1명당 연 900만 원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유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자녀에 대해 자녀 세액 공제와 다른 세액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으나 교육비와 의료비와는 병행이 가능합니다. 입양된 자녀는 동일한 조건으로 자녀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며 입양의 경우 입양 확인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연금 관련 공제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형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공제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과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에 대한 소득 공제 혜택이 유지되면서 공제 한도가 일부 상향되었습니다. 기본 공제 한도는 7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추가 공제 한도로는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추가로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즉 기존 한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공제율을 살펴보면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 1억 원 초과인 경우 연간 납입액의 12%가 소득 공제 적용되며 방금과 같은 기준 이하인 근로자는 연간 납입액의 15%가 소득 공제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주택연금 공제 신설 부분입니다. 2025년부터 주택연금 가입자를 위한 새로운 공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대상으로는 주택연금 가입자 중 만 55세 이상이면서 주택연금 계좌를 통해 연금 수령 중인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공제 내용은 연간 주택연금 수령액의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됩니다. 주요 요건으로 공제 혜택은 주택연금에 대한 소득 기준이나 한도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해당 연도의 주택연금 수령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퇴직연금 세액 공제 부분입니다.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일부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공제 대상은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이며 공제 한도는 연간 납입액에 대해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변경 내용으로 퇴직연금 계좌의 납입 금액 비율이 50% 이상 유지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 계좌에서 인출이 과도하게 많을 경우 공제 혜택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적연금 보험료 공제 부분입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제 내용은 납입한 연금 보험료 전액이 소득공제되며 별도 한도는 없습니다. 즉, 실제 납입액에 따라 공제가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노후준비 세액 공제 부분입니다. 저소득층의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 세액 공제가 제공됩니다. 대상으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해당되며 공제 금액으로는 연금 저축 등 납입액의 3% 추가 세액 공제가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 저축 600만 원 납입 시 기존 공제 외 추가로 18만 원이 공제됩니다. 지금까지 2025년 바뀌는 연말정산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및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